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 안에 끝내는 썰풀이 시간,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자, 오늘은 죽어도 꼰대는 되긴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 내가 예민한 거야 시간입니다. 제 곁에는 오늘도 다은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오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뭔가요? 네, 공공장소에선 조용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옆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았는데요. 휴대폰을 계속 만지면서 가는데 SNS 알림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흔한 알림 소리가 아니라 뭐해? 뭐해? 이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휴대폰 알림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두는데 옆자리에서 계속 뭐해? 뭐해? 이런 알림이 크게 울리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곤한 퇴근길에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메신저 알림 소리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왜요? 여기가 독서실이에요? 이렇게 되묻더군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라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독서실처럼 아주 정숙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 이런 경험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 보통은 이제 몇 번 정도 울리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쳐다보면 스스로 이제 볼륨을 줄이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바꾸는 경우 봤는데, 계속 이렇게 30분이나 계속 켜놓는 경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꿋꿋하네요. 사연자분 얘기를 조금 뜯어보면 흔한 알림 소리가 아니라 약간 뭐해 뭐해 약간 이런 거라서 좀 더 거슬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왈왈 이런 것도 있고 민방위 경보음 같은 그런 알람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신경 쓸 수는 있죠. 공공장소에선. 근데 사실 그냥 뭐 카톡 이런 흔한 것도 계속 들으면 그렇죠. 좀 시끄럽기는 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거슬릴 것 같기는 한데, 독서실이에요? 이 질문에서부터 약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일단 이분은 예민한 건 맞아요. 네. 이 상대방은 예민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그렇죠. 행동을 바꾸게 마련인데, 물론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독서실이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보통은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된 우리가 눈치상으로는 그런데, 맞아요. 그 좀 저는 웃길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계속 이 카톡 알림음을 이렇게 켜놓으면. 약간 너무 좀 독특하기도 해서 네. 좀 웃길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불편한 경험 한 적이 실제로 있으세요?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도? 근데 저는 이 알람 얘기를 하니까 떠오른 건데 저희는 이제 야근을 하니까 숙직실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각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5분이나 10분 단위로 약간 아. 진동 알람을 맞춰놓으신 분들이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나야 되면은 이제 한 8시 반부터 5분 간격으로 이제 웅웅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거는 되게 거슬리죠. 신경 쓰이는데 워낙 뭐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좀 그런 경험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영화관이나 그 공연 보러 가는 곳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가끔 이렇게 발로 툭툭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차면 네.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계속 이제 막 툭툭 치는데 그냥 실수인가? 이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툭툭 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기는 애매한데 또 보는 내내 너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쵸, 맞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매너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맞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 주제 좀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앞자리 분이 등을 기대지 않고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이 이제 침범을 해서 등받이 뒤에다가 이렇게 차르르 흘러내리거나 사실 이런 거는 뭐 에티켓은 아니라고 하긴 어렵지만
약간 신경 쓰이거나 거슬리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음. 엘리베이터 오래 붙잡아두는 거. 아, 그거는 맞아. 비매너.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한 명이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 붙잡고 있고 이제 네. 뒤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막 그걸 기다렸다가 한다거나. 근데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쵸.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막 너무 바쁠 때는 네.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공장소에서 진짜 되게 애매한데 암묵적인 어떤 규칙이나 매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막 사례별로 누가 이제 가르쳐주는 물어보기도 거 하고요. 아니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또 그냥 정말 쓱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뭐 정답은 없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는 게 사실 맞죠? 맞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 스트레스 받는 맞아요. 분들도 네. 많고. 그러니까 먼저 막 타려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리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사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문이 열렸을 때 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좀 되게 좀 비껴가야 되는 경우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기차를 탈 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런 분들 좀 많으셨는데 창문을 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매너는 주위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여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창문 열고 달리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안 닫는다든지. 맞아요. 이거 신경 참 쓰여요. 신경 쓰이면 정말 신경 쓰이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열차에서 상석은 창가 쪽이고 또 마주 앉는 좌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차의 진행 방향 창가 쪽이 가장 상석이고 뭐 이렇게 약간 순서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다 별개로 뭐 앞좌석에 발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 앞바다리, 양반다리라고 하죠. 네. 예, 해가지고 이제 양말을 또는 이제 맨발을 이제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슬린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버스 탈 때 예를 들어서 너무 덥거나 이럴 때 창문 열 때는 앞이나 뒷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창문 잠깐 열어도 될까요?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여는 편이고 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되게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 교육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지하철 탈 때는 먼저 사람이 내리고 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도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딘가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알아서 잘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공장소 매너를 조례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아. 오,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여기에서는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어요. 오. 근데 시의회가 이제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면 좀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좀 폐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뭐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걸 가결을 했고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든 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또 가마쿠라가 이게 도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사찰이나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뭐 당연히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매너이기는 하지만 좀 불편한 이런 그렇죠.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은 신기하네요. 네, 조금 약간 일부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아이디어 같긴 하네요.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도. 네. 자, 이번 사연을 놓고 지금 가마쿠라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사연자분께 우리들의 좀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카톡 알림음을 무음으로 하거나 진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서실 아닌 거 맞는데 보통 그 공공장소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에티켓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거고 독서실이 아니라는 논리대로면 뭐 통화를 하든 뭐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뭐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마세요, 뭐 떠들지 마세요 이런 매너들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조금 뭐 그런 알림음도 무음으로 하거나 진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사연자 분처럼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방송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에티켓. 통화는 짧게 조용히 맞아요.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그 공공생활 매너들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캠페인을 나오는데 이렇게 하신 게 조금 반응이 뭐 독서실이에요? 라고 반응하시는 상대방이 예민한 거지 사연자분은 예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듣고 10분 동안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가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저희의 의견도 보태드릴게요.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